그리스도인을 위한 생생노트. 지난주에 이어 윤상철 교수님을 모시고 건강한 눈을 위한 기본 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건강한 눈을 위한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 건강한 눈을 위한 첫 번째 수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저희 학교와 한국국제협력단 그리고 WHO 등과 함께 활동하는 말라위에서 지방에 가서 어르신들을 위한 시력 검사를 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즉 건강한 시력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시력 측정입니다. 그렇다면 시력 측정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안과 가거나 안경점 가면 쭉 써 있는 것들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읽으면 시력 검사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시는데, 오늘은 그 시력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왜 그 따라 읽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본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까만 선 두 개가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시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시력이 뛰어나다면 저 멀리에 있는 가는 선도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 알 것이고, 내가 시력이 나쁘다면 가까이에 있는 굵은 선도 붙었는지 떨어져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시력 또는 분리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정형화해서 5m 거리에서 10m 거리에서 아니면 1m 거리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붙고 떨어졌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 시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력판에 왜 알파벳도 써 있고 한글도 써 있고 숫자도 써 있는가 라고 할 때, 7자와 1자의 차이는 7자 앞에 윗변에 있는 것이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를 구분함으로써 1과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와 5, 3 등도 멀리서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분리되었다는 걸 모를 경우에는 하나로 뭉개지는 검은 점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시력을 측정하여 하나의 개량화된 모습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본다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기호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판별력까지 갖고 오는 것이 시력 검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시력판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5m 거리에서 1.5mm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시력의 1.0의 기준이고, 그럼 반대로 2배의 거리만큼 10m에서 1.5mm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시력을 2.0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시력이 0.5다라고 하면 5m 거리에서 3mm의 분별을 할 수 있다면
시력을 0.5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와 크기에 비례해서 시력이 1.0을 기준으로 분수처럼 줄이기도 하고 숫자처럼 곱해서 늘리기도 하는 그러한 시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안과를 가시면 대부분 시력이 내가 더 읽을 수 있는데 1.0까지만 검사하고 그만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1.0 이상의 시력은 사실상 의미 있는 시력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3.0을 볼 때까지 시력을 증가시키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력을 재는 것은 다음과 같이 시력판을 이용하는데 시력판을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숫자, 그쵸? 아마 시력 검사를 자주 하신 분들은 제 아들도 그렇지만 시력 검사가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딜 가든지 메뉴에는 4자가 써 있어요 라고 아예 외워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 경우도 있고 한글로 써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림도 있고 영어 알파벳이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모양의 틀만 좀 다를 뿐이지 앞서 말씀드린 원리와 똑같이 시력판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시력판이라고 얘기하는 다음과 같은 시력판은 가장 표변화된 것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시력판은 이것을 약식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비율에 따라서 한 줄에 5개의 글자만 놓은 상태에서 줄어드는 것도 일정한 간격을 따라서 그리고 서체도 딱 고정된 것을 통해서 써야만 정확하게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시력 측정하도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력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활동하고 있는 말라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도 나오지 못한 분들이 약 80% 정도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따라서 그곳에서는 시력 검사를 할 때 우리처럼 숫자라든지 알파벳, 당연히 한글은 모르실 거고요. 숫자와 알파벳도 모르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알파벳 E자 모형의 나무판을 들고 어디가 뚫렸습니까? 라고 물러서 그 뚫린 방향으로 본인의 손을 가르치면서 시력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력은 눈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이자 상대방의 언어나 교육 수준, 환경 모든 것과 상관없이 다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력 검사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본인이 보는 세상이 정말 전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의 눈을 교환해서 바꿔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인의 시각대로 본인이 배운 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이 앞이 잘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이걸 누구랑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시력이 1.0은 아닙니다. 점점 시력이 발달하면서 만 8세에서 10세 사이에 시력이 1.0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력 발달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린아이들이 선천적으로 가진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원인에 있어서 근시나 원시가 심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내서 교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교정만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시력 발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약시에 빠지게 되고 약시에 빠지게 되면 그 시력은 결코 안경을 쓰던 수술을 하더라도 회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약시 같은 경우는 만 5세 이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과학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모든 안과 의사들은 만 3세에서 5세에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한번 시력 측정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저 또한 우리 신촌교회 성도분들 중에 어린아이가 있다면, 조카가 있다면, 손자, 손녀, 아이가 있다면 꼭 만 3세에서 5세 사이에 시력검사를 정밀하게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동아시아권,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은 서구 사회에 비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에 대한 부담들이 훨씬 큽니다. 이 학업에 대한 부담은 야외 활동이 줄어든다든지 독서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최근에는 스마트폰 활용 시간도 길어지겠죠. 그러면서 점점 근시가 증가하고 있고 단순히 근시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근시, 여러 가지 눈에 심각한 질병을 동반하는 근시인 고도근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시가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야외 활동을 해서 빛을 보게 하는 것, 그리고 근시가 심한 경우에 근시의 진행을 억제해 줄 수 있도록 아트로핀을 성분의 안약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안경 처방을 통해서 안경을 쓰고 필요한 경우엔 드림렌즈 같은 시력 교정의 방법들을 같이 쓰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시 예방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활동들이 최대한 아이가 근시 시작하는 것들이 늦게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근시 시작이 늦게 되면 같은 속도로 근시가 계속 진행된다 하더라도 근시 진행이 멈추는 만 20세에 고도근시가 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드림렌즈라든지 아트로핀 치료, 적절한 안경 처방들이 될 경우에는 그 근시 진행 정도가 또는 이 과정에서도 야외 활동들을 통해서 근시 예방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 근시 진행 정도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시 발생 자체는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환경적인 원인도 있지만 이미 발생한 근시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것이 고도근시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시가 빨리 생기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근시가 빨리 생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같은 속도로 진행되다 하더라도 만 20대 때 아주 심각한 고도근시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빨리 시작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그 근시 진행의 정도가 계속 앞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들이 있어서 어릴 때 지나친 스마트폰 활용 그리고 지나치게 야외 활동을 적게 하는 것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서 근시 발생 자체가 최대한 뒤에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르신들의 눈 건강입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지만 미국에서 당신에게 발생하면 가장 안 좋을 것 같은 건강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실명은 암이라든지 치매 등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그리고 HIV의 에이즈보다는 훨씬 더 큰 수준의 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은 실명이 목숨하고 생명하고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은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시각의 일상생활의 90%를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임을 생각할 때 양쪽 눈의 시력을 잃는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근시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주로 대상이 된 것이었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좋아지고 의료 기술이 좋아짐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지식들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연세가 듦에 따라서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 또한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일들일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70대 이상에서도 아주 높은 거의 20%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의 기초적인 근원은 노화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노화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러한 노화에 누적된 노폐물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켜서 황반변성을 유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황반변성이 생기는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실명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치료 기술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 시기를 놓쳐서 약을 쓰기에 너무 늦어버릴 경우에 그 실명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체가 구부러져 보이는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미 황반 변성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고, 그때도 이미 늦게 갈 경우에는 가운데의 시력 부분이 이미 검게 변하는 상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우까지 가게 되면 사실상 치료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검진을 통해서 이러한 질병을 미리 예방해서 초기에 적은 비용으로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리 없는 실명이라고 얘기하는 녹내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월 9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타워에 녹색 조명을 비춰서 녹내장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하는 것을 대한안과학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녹내장은 미리 인지하고 검진을 받으면 이 또한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녹내장의 또 원인 중에 하나는 노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듦에 따라서 점점 더 녹내장을 걸릴 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녹내장 같은 경우에 미리 알면 적절한 안약을 쓴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시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녹내장 같은 경우에 주변부터 서서히 시야가 좁아들면서 안 보이게 되는 질환입니다만, 이것들을 약을 잘 써서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시력을 계속 유지한 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어떠한 치료와 약을 쓴다 하더라도 그것을 회복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녹내장 또한 안저검사라는 방법으로 황반 변성과 함께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있으므로 꼭 검진을 미리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인구의 25%는 전체 생애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안과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면서 안과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 라고 하시면서 눈이 매우 나는 건강해 라고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지만, 아쉽게도 그런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병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아쉽게도 실명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만 40세 이상이시라면, 만 50세 이상이시라면 더더욱 매년 한 번 안과에 가셔서 눈에 사진을 찍거나 눈 뒤에 안저를 들여다보는 안저검사를 받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황반변성이라든지 녹내장이라든지,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을 미리 예방하고 미리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저검사를 꼭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저검사는 다음과 같은 성인의 3대 실명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이고, 꼭 어딜 가시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집에서 가깝고 본인이 가기에 편한 안과를 가셔서 안저검사를 1년에 한 번 받는 것만으로도 평생 건강한 눈을 지킬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눈 건강을 태어나면서부터 전체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몸도 건강하시고 신안도 건강하시고 더더욱이 눈도 건강한 신촌교회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노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연세대학교 의학교육학교실 김혜원 교수님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생기 있고 활력 있는 한 주 보내세요.